매년 여름만 되면요,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급, 이런 단순한 걸 넘어서요, 누군가에겐 정말 생계가 걸린 문제고, 또 어떤 사장님에겐 사업의 운명이 걸린 그런 숫자거든요. 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숫자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논쟁,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3,030원. 이게 바로 2026년부터 적용될 대한민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에요. 그냥 보면 그저 그런 숫자 같지만요. 이 안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또 걱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작년보다 290원, 그러니까 한 2.9% 정도 오른 금액이에요. 이걸 보통 주 40시간 일하는 걸 기준으로 월급으로 바꿔보면 한 215만 원을 살짝 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숫자는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고 왜 매년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숫자 하나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매년 반복되는 팽팽한 의견 차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임금이 뭐냐, 그 범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논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 복잡한 줄다리기의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숫자를 정하는 과정은 정말 매년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돈을 주어야 하는 경영계와 받아야 하는 노동계, 각자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쪽에서는 경영계가 소상공인들 정말 한계다.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어떻게 더 주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요. 반대편에서는 노동계가 임금이 올라야 노동자들 지갑이 열리고 그래야 내수 경제도 사는 거다. 이건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핵심 쟁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뉴스에서는 분명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별 차이가 없지? 오히려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2021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예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매달 또는 분기마다 주는 정기상여금이라던가 식비, 교통비 같은 것들이요. 이런 항목들이 이제는 최저임금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서류상으로 보이는 임금, 그러니까 명목임금은 분명히 올랐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월급 외에 플러스 알파로 받았던 각종 수당들이 이제는 월급 안에 포함되어서 계산되니까 실제 내가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핵심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과연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경영계 쪽에서는 바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듭니다.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 같은 분야를 보면요, 최저임금이 그 업종 전체 노동자들 월급의 딱 중간값, 이걸 중위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중위임금의 80%를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업종 평균이 한 45%에서 60% 사이인 걸 생각하면 이 업종의 사장님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주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로 낙인 효과라는 건데요. 이 개념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다른 곳보다 낮게 정했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기는 월급 적은 동네, 돈 못 버는 일이라는 일종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버릴 거고, 안 그래도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년 지루한 갈등이 반복되니까 여기서 세 번째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 힘든 결정을 사람이 하지 말고 정해진 공식에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매년 벌어지는 이 감정적인 싸움 대신에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을 공식에 넣어서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예측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최저임금을 결정해도 사실 이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계약한 수습사원은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진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님 같은 분들 있죠.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의 최저임금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최소한의 적정한 보수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숙제가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치열한 논쟁은요,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어떤 균형점을 향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정말 와닿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최저임금은 그냥 경제 지표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사회적인 약속이자 가장 기본적인 바닥선이라는 거죠. 이 질문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그 모두를 위한 현명한 숫자를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